여러분 혹시 북한의 권력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모습, 화려한 군복을 입고 김정은 위원장 옆에 서 있는 그 사람들 말이죠. 그들이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과연 무엇을 먹고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며 누구와 어울릴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일반 주민이 배급을 기다리는 동안 이들은 스위스산 치즈와 프랑스산 와인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양의 중심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북한 고위층의 베일에 쌓인 일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면 먼저 계층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성분제도라는 독특한 신분체계로 운영되는데 최상위층에 속하는 핵심 계층은 전체 인구의 약 28%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권력의 핵심, 즉 당 간부와 군 고위층, 보위부 요원 등은 더욱 소수에 해당하죠. 이들이 사는 세계는 말 그대로 또 다른 나라입니다. 평양 시내 중심부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보안구역이 존재합니다. 이곳의 아파트는 외관부터 다릅니다. 대리석 로비, 엘리베이터, 중앙난방 시스템, 온수 공급 등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죠. 심지어 일부 고위 간부의 저택에는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생활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와 감자로 연명하는 동안 이들의 식탁에는 매일 쌀밥이 오릅니다. 그것도 그냥 쌀밥이 아닙니다. 전용 농장에서 재배된 무농약 쌀, 동해안에서 잡아올린 신선한 해산물, 백두산 지역의 산나물과 버섯 등이 매일 공급됩니다. 냉장고에는 외국산 과일과 유제품이 가득하고 와인셀러에는 프랑스산 명품 와인과 스코틀랜드산 위스키가 보관되어 있죠. 의료 서비스 역시 완전히 다른 체계로 운영됩니다. 봉화진료소로 불리는 전용 의료기관에서는 해외에서 공수한 최신 의료 장비와 의약품으로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치료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일반 주민은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쇼핑 문화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평양에는 특각이라 불리는 특수 상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화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전자제품부터 명품 의류, 화장품, 심지어 외국산 자동차 부품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삼성과 애플 제품도 이곳에서 거래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곳의 존재 자체를 일반 주민은 알지도 못합니다. 북한 고위층의 문화생활은 이중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문화예술만을 즐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서구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만의 폐쇄된 문화 소비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별 상영회입니다. 고위 간부들을 위한 전용 극장에서는 할리우드 최신 영화가 상영됩니다. 마블 시리즈부터 액션 블록버스터까지 외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콘텐츠가 은밀하게 공유되죠. 일부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NBA 경기 영상을 즐겨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는 K-팝부터 팝송, 클래식까지 다양한 장르를 듣습니다. 고가의 BOSE 스피커나 뱅앤드 OLUFSEN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집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은 중국을 거쳐 밀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권력층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사교 모임의 형태도 독특합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프라이빗 파티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고급 양주와 수입 음식이 제공되고 때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는 단순한 유흥의 장이 아닙니다. 인맥을 쌓고 정보를 교환하며 정치적 동맹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회적 의뢰인 셈이죠. 휴가나 여가 활동도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동해안의 전용 휴양지나 백두산 인근의 별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일부 최고 위층은 해외여행도 가능합니다.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방문해 쇼핑과 관광을 즐기는 경우도 있죠.
이들에게 세계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주민에게만 닫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화생활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서구 문화를 즐긴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상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생활은 항상 두꺼운 커튼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삶이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특권이 클수록 감시도 치밀해지는 것이 북한 권력 구조의 핵심입니다. 모든 고위 간부에게는 전담 보안 요원이 배치됩니다. 명목상으로는 신변 보호지만 실제로는 24시간 감시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보고됩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까지 도청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전화는 모두 도청 장치가 있다고 봐야 하며 휴대전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적입니다. 출장이나 지방 방문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경로와 일정이 모두 기록됩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인질처럼 평양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며 귀국 후에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죠. 인간관계 역시 철저히 관리됩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는지가 곧 정치적 생존과 직결됩니다. 잘못된 사람과 가까워지면 연좌제로 인해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의 사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면은 극도로 조심스럽고 계산적입니다.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관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숙청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수많은 고위 간부가 숙청당했습니다. 장성택처럼 최고 위층도 예외가 아니었죠. 심지어 가족관계조차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고위층은 끊임없이 충성을 증명해야 하고 정치적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언제든 회수될 수 있습니다. 숙청당하면 재산은 물론 가족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은 비밀 계좌를 만들거나 중국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 탈출구를 마련해 두려고 합니다. 결국 북한 고위층의 삶은 황금빛 세장 속 생활과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끊임없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북한 고위층의 가족관계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양상을 띱니다. 사랑보다는 정치적 동맹, 감정보다는 전략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자체가 정치적 행위입니다. 어느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권력 구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간부의 자녀들은 대부분 비슷한 계층끼리 결혼합니다. 당 간부의 자녀는 당 간부의 자녀와 군부의 자녀는 군부의 자녀와 연결되는 식이죠. 이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파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녀 교육에도 특별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평양의 명문 학교에 입학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 공업종합대학 같은 최상위 대학에 진학합니다. 일부는 중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스위스, 영국, 중국의 명문 대학에서 공부한 고위층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정은 자신도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죠. 이들은 해외에서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돌아오지만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가정 내 권력 구조도 독특합니다. 남편이 높은 직책을 맡고 있으면 부인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북한에서는 간부 부인들의 모임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들끼리의 네트워크가 남편들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인들 사이의 갈등이 남편들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내에서도 감시는 계속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거나 부부 사이의 대화가 보고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보다 당에 대한 충성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족조차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는 사회인 셈이죠. 노후 준비도 일반 사회와는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대부분 당의 자문 역할을 맡거나 명예직을 유지합니다. 완전히 권력에서 손을 떼는 것은 위험합니다.
영향력을 잃으면 보호막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위 간부가 사망 직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권력 구조 안에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가족의 불행도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친인척이 탈북을 시도하면 본인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고위층의 숨겨진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삶은 외부에서 보기에 화려하고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시, 통제,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고위층이 체제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황장엽이나 태영호 같은 탈북 사례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북한 밖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 명예,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은 북한 체제 안뿐입니다. 또한 심리적 적응도 한몫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권층으로 자라온 사람들에게 그 시스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감시와 통제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외부 세계가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는 책임과 경쟁이 두려운 것이죠. 북한 고위층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권층의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독재체제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시스템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보의 유입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가 외부 세계를 경험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층 자녀들 중 일부는 해외 유학을 통해 다른 삶의 방식을 목격했고 이것이 언젠가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 고위층의 은밀한 사생활은 자극적인 소문이나 추측보다는 폐쇄성과 통제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생존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들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위협받고 화려함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는 없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